이번에는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영업소 주소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하는 주소의 통행 요금 정보를 표시하는 통행 요금조의 쿼리라는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 문제에서 통행 요금과 그 다음에 지역 정보라는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죠. 그럼 이 두 테이블을 컨트롤 키로 선택하고 추가한 다음에 닫기 눌러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지시사항들을 그대로 이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통행 요금과 지역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두 테이블의 조인된 필드, 조인된 필드는 출발지 코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코드라는 것을 둘 사이를 조인해라 라고 했죠. 자, 그럼 관계를 맺으라 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여기에 이렇게 딱 놓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조인선을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너 조인, 내부 조인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두 테이블의 조인된 필드, 그러니까 지역 정보 테이블의 지역 코드와 통행 요금 테이블의 출발지 코드가 이 두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도록 이렇게 조인 속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자,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필요한 필드들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영업소 주소 추가해 주고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종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금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출퇴근 할인 요금이라고 미리 보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요금이라는 것에 2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도 영업 주소의 일부를, 영업소 주소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매개 변수로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하죠. 바로 해당 필드, 지금 여기에서 매개 변수 값을 입력받을 필드는 영업소 주소의 일부라고 했죠. 따라서 영업소 주소 필드에 매개 변수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값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매개 변수 값을 입력받는 메시지 상자를 보면 프롬프트 내용이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대괄호 속에, 여기 대괄호죠, 이 속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만 적으면 바로 매개 변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영업소 주소의 일부, 그러니까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남면이라고 일부만 적어서 확인을 눌러도 남면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영업소 주소가 다 검색되어서 출력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like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일부만 검색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ike 연산자를 처리를 해주고요. 대괄호 속에 실제로 여기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에 우리가 그 메시지 상자에 남면이라고 입력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남면이라고 입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앞뒤로 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를 해주면 앞뒤로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중간에 남면만 포함되면 된다. 그러니까 남면이 맨 앞에 있어도 되고요, 맨 뒤에 있어도 되고요, 가운데에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포함한다는 말이 가운데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문장의 중간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 올 수도 있고 끝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여기 에스테리스크 별 표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둘러싸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와 나머지 식 구성자들과 연결해 주기 위해서 AND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줘야지 식이 오류 없이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하면 주소의 일부만 입력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로 동작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요금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요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라 라고 했냐면, 우선 이 요금이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출퇴근 할인 요금이라고 나타나도록 해라 라고 했죠. 실제로는 요금이라는 필드인데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앞쪽에 별명 얼라이어스를 적어주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 테이블을 볼 때, 실제로 이제 쿼리를 실행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실행했을 때 이 별명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요금에 0.8을 해주면 되겠죠. 20%가 적용된 것. 요금에다가 20% 적용해서 마이너스 해도 되겠고요. 그냥 0.2% 적용했으니까 실제로는 80%의 값이 나오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 형식도 처리를 해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남면, 자,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결과가 동일한 듯 보이지만, 여기 요금과 출퇴근 할인이라는 곳을 보면 필드의 형식이 통화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지금 통화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여기의 속성 시트를 클릭해서 형식을 통화로 지정해 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속성 시트에 들어가서 형식을 통화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실행 눌러 볼게요. 다시 남면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 자, 미리 보기 그림과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했다 싶으면 닫고 변경한 내용을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죠. 이 쿼리는 통행 요금 조회라는 쿼리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클릭해서 작업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역정보 통행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역별 통행료의 합계,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룹화해서 요약해서 통행료의 합계를 조회하는 지역별 합계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만들기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필요한 테이블 추가해 주면 되겠죠. 지역 정보와 통행 목록 컨트롤 키로 다중 선택하고 추가 닫기 눌러 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역명 더블 클릭, 영업소 주소 더블 클릭, 전화번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통행료 합계 구하기 위해서 통행료 더블 클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역별로 보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룹화한다. 그룹 바이 문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에서 요약이라는 것을 클릭해주면 되죠. 이렇게 조금 올려줄게요. 자, 요약이라는 것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묶는 방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SQL 보기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룹 바이 절로 지역명으로 이렇게 묶이는 것 보이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역명 필드는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라고 했고요.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해라. 그 다음에 여기 통행료를 합계를 조회해야 되죠. 그래서 묶는 방법을 합계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제 sum이라는 집계 함수가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그냥 통행료가 아니고 실제로 결과에서는 통행료 합계라는 별명 얼라이어스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행료 합계 콜론 이렇게 해주면 통행료라는 필드가 통행료 합계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지역별 합계라는 쿼리에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영업소 이용 관리 폼,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자, 이 폼의 통행요금표 CMD 통행요금표 속성 시트에서 CMD 통행요금표죠. 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단추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만드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매크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만들기에서 매크로를 눌러서
어떤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매크로를 지정해 줬죠. 얘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작성기 단추라는 것을 이렇게 딱 클릭해 주면 매크로 작성기라는 것이 뜨거든요. 그럼 매크로 작성기에서 확인 눌러주면 이제 포함된 매크로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컨트롤에 해당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별도의 매크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에서 통행 요금 테이블을 엑셀 통합 문서 형식으로 내보내시오 라고 했죠. 이럴 때 적당한 매크로 함수는 바로 여기 보면 export with formatting, 어떤 포매팅한 채로 export 내보내라 그런 뜻이죠. 얘를 딱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개체 유형은 테이블이죠. 통행 요금 테이블을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통행 요금 테이블을 찾아서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출력 형식은 문제에서 엑셀 통합 문서라고 했습니다. 엑셀 통합 문서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내보낸 후 자동 실행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 시작을 예로 해 주고요. 출력 파일이라는 곳에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C 밑에 데이터베이스 DB 밑에 통행요금표 .xlx로 해주라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대로 경로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는 그 문제지에 나온 대로 실제로는 입력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경로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 닫기 누른 다음에 다시 저장하고 폼보기 눌러서 통행요금표라는 것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엑셀이 실행이 되면서 해당 테이블의 내용, 통행요금 테이블이죠. 테이블의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경로에 보면 이렇게 통행요금표라는 통합문서, 엑셀 통합문서가 만들어져서 내보내기 된 것을, 해당 테이블이 내보내기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폴드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